요즘 투자나 자기 개발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자신만의 성공 방법을 알려주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왜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책 돈의 심리학을 읽고 우리가 성공한 투자자의 방법을 아무리 따라해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요즘 경제 침체로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뉴스에 영끌족이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고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댓글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바빠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자산이든 싸다고 생각할 때 사지, 아, 이거 진짜 비싸네? 나는 비싸게 사고 싶어.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내리니까 그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하고 있어요. 부동산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코로나로 경제 위기 이후에 급격히 자산 시장이 상승했잖아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는 저축만 하거나 근로소득에 집중하는 사람을 보고 멍청하게 돈을 벌고 있냐고 비난을 했어요. 근로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하면서요. 그게 지금 3년도 안 된 이야기예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현금 가지고 있다가 거품 끝물에 매수를 하고 경기 침체에 가격 하락을 막고 있으면 그 손해는 배로 생겨나는 거고요. 근데 그들은 항상 더 큰 수익을 목표를 했고 더 작은 손해를 위해 매도를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매번 바뀌는 환경 속에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계속 잃고만 있어요.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게 되면 앞으로 크게 실패할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투자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게 책 돈의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단기 투자자들은 무한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기간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때 충분히 많은 돈을 끌어오게 되고 장기 투자자가 단기 투자로 옮겨가면서 거품이 형성된다. 거품은 가치 상승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즉, 더 많은 단기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매도 후 수익을 얻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졌을 뿐이다. 장기 투자자들이 거품의 피해를 입는 것은 다른 게임 유저인 단기 투자자들의 신호를 읽기 시작할 때다.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서로 눈여겨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격을 보는 시선의 차이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손해를 보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작년 영끌족들이 손해를 보기 위해서 샀을까요? 당연히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산 거라 생각해요. 댓글에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100%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각자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뀐 사람들이겠죠. 내가 장기적인 사람인지 단기적인 사람인지 명확히 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장기적인 관점의 사람이라면 단기 투자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10년 내에 현금화할 건가?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나는 매일 거래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책에 이제 또 하나의 문장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거를 알면은 이제 큰 손해를 보기보다는 나만의 투자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온전히 자산 투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개발에 미쳐 있는 저로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책에서 소개했던 내용의 소제목이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입니다. 책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100%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이 어우러진 선택을 내려서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적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게임 방식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게임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게 성공할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꼭 해보고 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여러 가지 하려고 했고, 취업 준비하기 전에는 패션 모델을 하고 싶어서 클래스를 듣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때 빨리 취업 안 하고 뭐하냐, 지금이 제일 황금 시기인데 왜 거기다 시간 낭비하냐 라는 소리를 가족한테 들었어요. 부모님은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했었는데 저희 친형이 진짜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저는 20대에 그 일을 안 해보고 넘어가면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행하던 소년 이미지와 제 이미지는 맞지 않았고, 진짜 10대인 소년들이 오디션장에 오는 걸 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려 패션 모델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자산시장에 비유하자면 거품이 껴서 올라간 상태가 제 나이였고, 10대 소년이 있는 패션 시장의 유행이 저한테는 하락장이었던 거죠. 제 나이가 20대 후반임에도 모델에 도전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욕을 할 겁니다. 그걸 모르고 시도했냐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망해보자 라며 시작했던 일이 아니에요. 제 키와 외모를 한 번은 써보고 싶었거든요. 또 30대가 넘어가면 직장을 다니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모델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모델 자체가 나이 제한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이 드나요?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20대 후반에 모델에 도전하는 저를 만난다면 똑같이 그 도전을 열렬히 응원할 겁니다. 처음 선택과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투자를 했지만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후회를 할 필요도 없고, 주변에서 비난을 한다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늘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온 거고 더 잘해보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자신의 성공을 향한 자기계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나만의 부자가 될 시간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표만을 조정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나의 플랜에 따라 20년을 예상한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3년이나 5년 만이나 10년 만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의 방법을 따라하면 안 돼요. 문득 떠오르는 예시가 있는데요. 가수 중에 4대장 김나박이 아시나요?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의 성을 딴 단어인데요. 그분들의 고음을 내는 방법,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발성법 자체가 4명 모두 달라요. 각자의 색깔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만약 이분들이 자신의 창법을 찾은 게 아니라 기존에 성공했던 가수들의 창법을 따라하기만 했다면 지금의 성공한 위치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자신만의 창법,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노력한 거 아닐까요?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참고만 해야지, 나와 전혀 다르게 살아온 사람의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꿈을 이루는 시간 계획표를 제대로 세우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 계획표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꿈에 대한 계획을 실천하는 나 자신을 믿으세요.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겁니다. 꿈도 자산처럼 복리가 붙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본 것들은 돈의 심리학을 읽다가 생각해 본 것들인데요. 돈과 관련된 심리작용만이 아니라 꿈과 관련된 심리작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 절대 휘둘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방식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꼭 원하는 것 모두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슈스거였습니다.